음식을 달라며 식당에 들어온 노인. 하지만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자 점장은 오열했다. 그날 식당에 들어온 노인은 너무 말라 있었고 그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에 남긴 진짜 이야기를.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원했을 뿐인 노인. 그러나 그가 꺼낸 단 한 장의 종이는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다면 당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 당신이 보고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압구정의 화려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저녁, 강남의 중심에 자리한 블루 오션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실내에는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과 맞춤 양복을 입은 남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세련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70대 노인이 낡고 얼룩진 잿빛 외투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은 오랜 세월의 고통을 말해주듯 떨렸습니다. 그의 구두는 닳아서 구멍이 났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자 종업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의 눈을 가렸고 다른 곳에서는 남자가 매니저를 부르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보세요. 종업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이곳에 왔다는 듯이 바닥에 고정된 듯 서 있었습니다. 제발, 밥 한 공기만, 국물 한 그릇만이라도. 이 순간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30살의 민재는 블루오션의 젊은 매니저로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노인을 향했고 그의 입계는 경멸의 미소가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손님들은 한 끼에 20만 원을 지불하죠. 여기서는 거지를 받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불편한 장면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땅을 바라봤고 그의 어깨는 수치심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노인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6.25 전쟁의 아내, 다들 그렇게 말하죠. 민재가 그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민재는 노인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발이 바닥에 끌렸고 눈물이 마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발, 아들. 노인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민재의 구두가 그것을 밟았습니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봉투였고 안에는 바렌군인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신분증의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김대호.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항상 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죽었다는 아버지의 이름, 절대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의 이름.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주름진 얼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눈모양, 같은 턱선. 아버지. 민재의 입에서 공기처럼 희미한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에 들린 신분증이 그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묘한 침묵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처럼 화려했던 공간이 이제는 얼음장같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첫 번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울음소리는 그 누구도 잊을 수 없을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신분증을 손에 쥔 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대호, 1950년생. 그가 어머니에게서 수백 번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민재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은 민재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대호는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운 군인이었고 민재가 태어나기 전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민재는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자랐습니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앉은 민재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 때마다 흰 국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버지의 영웅담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를 너무 사랑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민재는 자신의 출세가 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신분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군번, 혈액형, 입대 날짜,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 1990년 4월 15일 출생.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민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그 노인은 이미 떠났어요.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갈게요. 어떻게든 일을 마친 후 그는 밤늦게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화려한 실내 장식과 값비싼 가구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마음처럼 차갑고 공허하게 빛났습니다. 잠들기 전 민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엄마 잘 지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날 밤 민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학교 운동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놀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아, 노인이 불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노인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영웅적인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 만약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민재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노인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이제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노인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도 오늘은 쓴맛만 남겼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재는 평소와 같은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 혹시 다시 왔나요? 민재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매니저님 오지 않았어요. 왜 물으시죠?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간 그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6925 참전용사 김대호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김대호가 있었고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민재는 갑작스럽게 직원들에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민재는 서울 곳곳의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쉼터에서는 아무도 김대호라는 이름의 노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중년 여성 봉사자가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김대호라는 노인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제 레스토랑에 오셨는데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대호 할아버지요. 네, 여기 계세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죠?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돼서 왔습니다. 어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봉사자는 민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쉼터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분명히 가난했습니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작은 TV 앞에 모여 있었고 몇몇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그가 찾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대호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사자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대호 할아버지는 무척 친절하신 분이에요. 민재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 지친 눈, 그리고 자신의 눈과 똑같은 모양.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는 어제의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호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민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제 우리 레스토랑에 오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깨달음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 고급 식당, 미안하네. 폐를 끼쳤군.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너무 무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쉼터 봉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호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들이라고요. 이름이 민재라고 하던데.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등으로 닦았지만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시나요? 김대호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그의 가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쉼터를 나오면서 민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어봐야 할까? 김대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고 가슴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질 때
민재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왔고 이제 그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민재는 차를 몰고 강남에 위치한 어머니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재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찬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무슨 일이니? 문을 연 이정숙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정숙은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염색된 머리카락,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을 향한 미소. 민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 않고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두 어머니와 민재 둘만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정숙은 아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일에 문제라도 생겼어? 민재는 주머니에서 김대호의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주세요. 이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은 곧바로 신분증에서 민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은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어제 우리 레스토랑에 한 노인이 왔어요. 배고프다고, 음식을 달라고. 민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냈어요. 거지라고 모욕했죠. 그런데 그가 떨어뜨린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화장 아래에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숙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침내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만났어. 그는 가난한 병사였고 나는 야망이 큰 여자였지. 결혼은 했지만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달라졌어. 악몽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었어. 이정숙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를 낳고 나서 나는 결정을 해야 했어. 그와 함께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면 그를 버리고 혼자 출세할 것인가? 민재가 차갑게 말을 마쳤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어. 너에게는 그가 전사했다고 말했지. 영웅 이야기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를 주고 싶었어. 민재는 벽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정숙은 절망적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물러섰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전쟁 후유증이 심했고 술에 의존했어.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 이정숙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혼자서, 버려진 채로. 민재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이정숙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너를 위한 거였어. 네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기를 바랐어. 저를 위한 거였다고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그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 안에 두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그 노인은 제 아버지예요. 그런데 저는 그를 거지 취급했어요.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는 당신이 버린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손을 잡았고 민재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거짓 속에 계속 살 것인가? 이 선택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 전화해 개인 사정으로 며칠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 한 번도 휴가를 쓰지 않던 매니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집에서 밤을 보낸 후 아침 일찍 작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던 재래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 그리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오래된 식당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미역국을 포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민재는 곧장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 입구에서 그가 어제 만났던 여성 봉사자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죠? 태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오셨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봉사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 태호 할아버지는 잘 드시지 않으셔서 걱정이었어요. 민재는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대호는 구석에 있는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어제 온 젊은이구나. 다시 왔네. 민재는 노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음식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김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드시죠. 민재는 가져온 음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따뜻한 밥, 갓 구운 불고기, 신선한 나물 반찬, 그리고 김치와 미역국. 평범한 한국 가정식이었지만 김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김대호의 첫 숟가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미역국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맛있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먹는 집밥 같은 맛이구나.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아버지는 30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대호의 눈이 멀리 보았습니다. 그래, 6기보. 끔찍했지. 너무 어렸어. 19이었으니까. 민재는 계속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김대호는 밥을 씹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지. 그리고 아들도.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가 집을 떠났거든. 왜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대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때로는 환각을 보기도 했지.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술에 의존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좋은 여자였어.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원했지. 특히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녀가 떠나라고 했을 때 나는 떠났어. 그게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말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뭐였나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 김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재, 지금쯤 30살이 넘었을 거야. 잘 지내고 있겠지.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는 거야, 젊은이? 민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김대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알아본다면 어떨까? 김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를 쓰레기 취급할까?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라면 언젠가는 이해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해할 거예요. 김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내 인생은 완성될 것 같아. 민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마쳤고 민재는 떠나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더 맛있는 것도 가져올게요. 쉼터를 나서면서 민재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아들이라고 밝힐 용기가 없었지만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민재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권력이 아닌 단순한 연결과 이해가 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매일 쉼터를 방문하여 김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음식을 가져갔고 때로는 새 옷이나 담요 같은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재는 자신의 꿈과 레스토랑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재는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생일 파티 준비를 상기시키는 알람이었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는 자신의 생일에 화려한 파티를 열어 사업 파트너들과 인맥을 다졌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가 김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김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네가 오는 시간이 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란다. 민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쉼터를 나와 곧바로 블루오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샴페인, 정교한 코스 요리, 화려한 장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민재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매니저님 드디어 오셨네요.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부매니저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저녁 8시, 레스토랑은 서울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업가들, 연예인들, 그리고 민재의 대학 동창들까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비싼 선물을 들고 민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재야, 생일 축하해. 올해도 대박 나겠는걸?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미소 짓고 웃고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대호의 마른 얼굴과 주름진 손이 계속해서 그의 생각 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와인은 특별히 프랑스에서 공수한 거야. 한 병에 200만 원이 넘는다니까? 한 사업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 병의 와인 가격이 김대호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보다 많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파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재는 건배 제안을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파티가 끝날 무렵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대호였습니다.
그는 새로 산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호 할아버지?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김대호는 수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쉼터 선생님이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김대호가 자신의 생일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했지만 그때 자신이 쉼터 방문 기록부에 개인 정보를 적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민재의 중요한 투자자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재야, 이 사람은 누구야? 투자자가 김대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거지가 너를 아는 사람인가? 민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가 평생 구축해온 성공과 부의 세계, 다른 한쪽은 그가 이제 막 발견한 진실과 가족의 세계.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정신이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정했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김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상처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군요. 김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은 민재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투자자는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거리에 이상한 노숙자들이 많아졌어. 조심해야 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어지는 김대호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투자자와 다른 손님들이 떠난 후 민재는 김대호가 놓고 간 봉투를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손수건. 그리고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에게.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 준 것에 감사한다. 오래 살다 보니 인연이란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다. 생일 축하한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입구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가난한 노인에게 한 짓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모든 성공과 부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와인과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인간성을.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김대호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펼쳐졌고 눈을 떠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민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불안하게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마침내 1시간 후 봉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봉사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대호 할아버지 계신가요? 봉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호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계세요.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밤에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오르고 기침을 하셨어요. 오래된 폐렴이 악화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밖에 나가 계셨거든요. 어제도 늦게까지 나가 계셨다가 비를 맞고 오셨더라고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가 비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민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가서 김대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517호실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민재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517호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민재의 심장은 귀에서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김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관과 모니터에 연결된 그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김대호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호 할아버지,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예요, 민재예요. 김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대호는 희미하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웠겠지. 그 말에 민재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김대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첫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연기도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 어린 눈물. 걱정 마. 김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으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어 김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는 김대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김대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김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 말에 민재는 문간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의 온 몸이 떨렸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무너졌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지나가며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를 타고 운전하는 동안 민재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레스토랑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김대호의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턱선. 그는 김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그날부터 민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김대호에게 꽃과 과일, 따뜻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그는 김대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김대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김대호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의 나이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민재는 어머니 이정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병원에 매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니? 이정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왜 물으세요? 이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실수했어.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나쳐 김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순간도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의사들은 그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이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대호가 다시 쉼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원하시면 제가 모실게요. 민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지내시도록 할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병실에 꽃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김대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대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재가 인사했습니다. 김대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아, 민재구나. 오늘도 왔네. 민재는 꽃병에 새 꽃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서 곧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김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행이구나. 병원은 답답해서 말이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퇴원하시면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방도 넓고. 김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집에 그럴 순 없어. 난 그저 길거리의 노인일 뿐인데. 민재는 김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정말 모시고 싶습니다. 김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대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고 민재는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대화 중에 김대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물건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쉼터에 작은 상자가 있어. 나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이야. 민재는 곧바로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당장 가져올게요. 쉼터에 도착한 민재는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김대호의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되고 닳았지만 소중히 간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가 병원으로 돌아와 상자를 건넸을 때 김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 군대 훈장, 그리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김대호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쓴 편지야. 언젠가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는 천천히 편지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한번 읽어줄래?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떨리는 손으로 민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흐려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재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너는 이미 다 자란 어른일 것이다. 아마도 내 대한 기억은 없을 텐데 그것이 내 가장 큰 슬픔이자 후회이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너와 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 나는 약했고 두려웠다. 그래서 떠났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매일 밤 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고 매년 네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다. 네가 잘 자라기를,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도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네가 언젠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해해 주기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란다.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읽는 동안 민재의 목소리는 여러 번 흔들렸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에는 그는 거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김대호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많은 것이 말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썼어요? 김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태어난 지 1년 후 내가 떠난 직후였지. 그때는 곧 너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대호 할아버지, 민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민재는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한 후 김대호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민재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를 갖고 있으렴, 그건 이제 내 것이야. 민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김대회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기다려왔고 이제 그 기다림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서울의 거리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민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블루 오션 레스토랑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재는 레스토랑 한쪽 벽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대호의 사진과 함께 김대호, 이 문을 통해 들어온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민재는 레스토랑 수익의 절반을 노숙자 쉼터와 참전용사 지원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레스토랑은 특별한 열린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특히 노숙자들과 어려운 노인들이 와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쳤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거야? 민재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 그날 저녁, 민재는 혼자 아파트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대호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편지를 외울 정도로 자주 읽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 이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빠르게 늙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괴롭혔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는 또 다른 부모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이제 김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대호, 군복을 입은 김대호, 그리고 민재가 병원에서 몰래 찍은 노년의 김대호. 온 집안이 바뀌었구나,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바뀌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내게서 아버지를 빼앗았구나.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항상 완벽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민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날 용서할 수 있니?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보다 더 현명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김대회에 대한 진실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정숙은 젊은 시절
김대호와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을 말했습니다. 그가 행복해 보였니?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들에 아버지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분은 저를 자신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정을 나눴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어요. 이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대호는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골을 뿌렸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서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더 하고 싶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대호 메모리얼 센터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노숙자와 참전 용사들을 위한 쉼터와 병원, 직업훈련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되었나요? 민재는 건물 입구에 설치된 아버지의 동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은, 그리고 너무 일찍 잃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센터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대호의 방이라 불리는 이 방에는 민재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창계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민재는 이 방에 들어와 아버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지만 민재는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옆에는 이제 새로운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식사는 후회의 맛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세요. 내일이 단지 침묵이 되기 전에. 민재는 매일 아침 이 문구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정신이 자신 안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민재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멋진 저녁이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 센터가 당신이 만든 곳인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노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노인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가끔은 우리가 찾는 사랑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민재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민재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 민재의 행동, 선택, 그리고 가치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노인이 떠난 후 민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당신이 미처 마치지 못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민재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그의 삶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The end.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너무 늦게 후회하고 너무 늦게 사랑을 말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못한 진심은 상처가 되고 외면했던 사랑은 평생의 짐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당신이 민재였다면 그 노인의 손을 더 일찍 잡았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의 진심을 외면한 채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았다면 이 감정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